근데 우리 애가 수학도 잘한다고 하고 좋은 성적률도 붙이는데 왜 항상 4등급을 못 벗어날까요? 아, 애가 계산 실수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고치라고 그 돈 주고 당신 쓰는 거 아닙니까? 음. 대치동 1타라면서요. 계산 실수 왜 못 고쳐요? 수학 문제 제가 풀었어요? 아니 문제 제가 풀었어요? 문제는 당신 딸이 풀었어요. 문제는 당신 딸아들이 풀었는데 왜 저한테 난리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참담합니다. 그냥 어떻게 뭐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거를 제가 오프닝을 이 토크의 오프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떻게 해도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팀 망했다. 이 팀 망함. 진짜 비상이에요 지금. 근데 작년 순위도 이랬는데요. 근데 작년이랑 근데 분위기가 결국 너무 3위가 다르지 않아요? 결국 3위 했죠? 작년 순위도 존망했는데 홈에서 5연패 했는데 결국 시즌 끝나고 나니까 3등 했죠? 김기동 감독님 음해하는 새끼들 다 대가리 깨야죠? 헤헤 4등 4등 했죠? 근데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로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 일류첸코가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 차이예요. 그쵸. 아 근데 작년에는 진짜 비기더라도 골 넣으면서 비기고 이랬는데 올해는 뭐 이거는 진짜 득점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게 열이 받으니까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2층에 있었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위층. 네, 어쨌든 이렇게 위에 있었는데 저 진짜 거기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막 그 강현무가 이걸 하는데 와 막 야! 이러면서 그냥 와 여기서 막 그냥 진짜 그 땅에서 땅의 기운이 막 이게 제 이 발을 타고 여기까지 머리까지 올라와가지고 두성으로 발사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빈 씨? 지금 이제 저희가 해봐야 될 거는 FC 서울의 현 주소를 한번 일단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FC 서울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작년 시즌과 저는 비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기간 내에 뭐 승점이라든지 득점이라든지 경기력의 차이 뭐 어떤 것들이 작년에 문제였고 올해는 어떤 것들이 문제고 개선되는 것 뭐가 있고 개선되지 않은 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스탯 먼저 볼까요? 그냥 좋아요. 지금 우리가 17경기 딱 치렀잖아요. 17개 그쵸. 치렀을 때 우리 지금 리그 7등, 승점 22점, 22점, 5승 7무 5패, 575 대칭이죠. 근데 레전드긴 해. 5승 7무 5패라는 이게 나는 이 7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이 5패가 상스 팀들이랑 비슷한 수치예요. 왜 7부에 갖고 좋구만. 옆에서 봤어요? 난 진짜 제발 봤으면 좋겠어. 아까 그 표정을 나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 아니 나 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뭔 얘기하려고 그러지 하는데 갑자기 7무 해가지고 좋구만 혼자 이렇게 개웃어 그냥. 존나 놀리네. 사람을 그냥 죽였다 패네. 왜 아까는 뭐 오케이 여기까지 아무튼 돌아가자면은 네. 지금 우리가 17경기 리그 7등 22점 승점 그쵸. 그리고 5승 7무 5패 그리고 득점이 14점. 사실 이 14점이 17경기인데 득점 14점이 말이 됩니까? 그쵸. 저 말도 아니,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야. 한 경기당 한 골을 넣어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그 여기 FC 온라인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식 경기 돌리잖아요. 그 득실 비율 막 1점 몇 대 나오면 1점 몇 대 뭐 실점 2점 뭐 1점 몇 이렇게 나와도 골 더럽게 못 넣는다 얘기 나와요. 하물며 게임인데도. 근데 지금 0점대 득점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어쨌든 그래서 강원이랑 함께 득점 꼴등, 실점 16점으로 실점은 위에서 두 번째. 그래서 그나마 7부하고 5승한 것 같다는 지금 어쨌든 이 스탯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공격력이 너무너무 처참해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경기당 유효 슈팅 수가 5.5개로 리그 전체 1등.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데 아니 박스 안으로 공을 5개 이상씩 갖다 박는데 그리고 XG 값이 28.3개로 리그 2등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총 28개의 골은 만들어줬어야 하는 건데 근데 14개. 근데 14개 넣었다는 거잖아. 반도 못 넣네. 반도 못 넣는 거고 한 경기당 골이 그러니까 지금
박스 안으로 5개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래. 그 골대 골대 안쪽으로 안쪽으로만. 5개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경기에 한 골도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 수치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공격력이 너무너무 처참하다는 거고, 빅찬스 리그에서 찬스된 빅찬스 숫자 32개, 17경기 했는데 빅찬스 32개, XG값보다 많죠. 또 다 날려먹었지. 절반 이상 날려먹었지. 경기당 크로스 정확도 6.1개로 1등. 어디 갔냐고. 다 날려먹었지. 기분이 나쁜 수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상대 박스 내에서 터치 횟수가 리그 2등인데 469개거든요. 이게 나는 이게 제일 짜증나. 남의 집에서 공추행 존나.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남의 집 앞에서 난 이게 너무 승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탯이 긍정적인 스탯이 아니에요. 골이 이빨이 나왔어야 긍정적인 스탯인 거지. 그쵸. 골이 안 나오는 순간 이거는 부정적인 스탯이 됩니다. 이 공격에서 유효한 지표들은. 겉보기에는 지금 이 미친 세부 스탯들을 가지고 리그에서 득점이 14개다?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개똥망 공격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수하던 시절에 네. 제 옆자리에 앉았던 송모군이 떠오르네요. 그 친구가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우 형 안 나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유산균을 먹어봐. 어우 형 너무 많이 먹었어요. 입에서 요구르트만 나요. 왜 안 나올까?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쉽지 않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오면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은데. 군대 훈련소 가서도 맞아.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긴장하면 이런 친구들 많아지죠. 지훈아 똥 쌌어? 난 넣었어. 부럽다. 화장실 몇 번 갔어? 형 이틀 차에 한 번 가니까 잘 나오던데. 난 4일째야.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어도 안 나와. 연무대 변비축구. 그러니까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변비축구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쵸,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래도 고무적인 건 수비는 아까 좋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리그 실점, 그러니까 기대 실점 값이,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골 먹혀도 할 말 없어라고 말하는 그 기대 실점 값이 리그 최하위. 그러니까 13.2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13골 정도 먹혔어야 하는 팀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말이 안 되고 조금 더 보정한다고 쳐도 우리가 지금 골을 16골을 먹었으니까 뭐 비슷하게 상회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팀의 수비 세부 스탯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높은 수치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나도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찾아보시기 전에 나도 되게 재밌게 봤던 수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가로채기 횟수는 상위권이야. 10개 정도 해서 4위인데 이러면은 나머지는 수비 지표가 좀 낮은 편이에요. 경기당 걷어내기라든가 뭐 태클 성공이라든가 공격 지형, 경기당 선방 횟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낮은데 이게 뭘 뜻하냐면은 결국 내가 이거 멤버십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수비를 하는 상황 자체가 적어요. 사실 이 지표가 높은 팀들을 오히려 보면은 내내 얻어맞는 팀들이 높은 경우가 있어. 모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그래 원래 골키퍼가 잘해 보인다는 건 우리 그래. 팀 수비가 개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래서 지표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왜 지표가 낮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골을 안 먹었다는 거. 이걸로 나는 솔직히 대부분의 말들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비는 세부적인 지표보다 골을 안 먹힌 게 중요한데 우린 어쨌든 골을 덜 먹었다. 거의 리그에서 가장 덜 먹은 급의 수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뭐 명가암이지.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감에 대한 이제 비난 지점과 비판 지점은 공격지 골을 못 넣는다. 그쵸. 근데 감독님도 억울할 법하긴 해. 스탯을 보면 스탯만 딱 놓고 봤을 때 내가 감독이었어도 축구 내가 했어? 그치. 축구 쟤네가 했어. 아니 XG 값보다 10몇 개보다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내 탓이야?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쵸. 수장님인 거고 수정했어야죠. 정정하셨어야고 수정했어야지. XG 값도 팬들이 보여지는 값 대비 정말 전문가들이 느꼈을 때 왜 우리 팀은 XG 값 대비 골이 안 들어갈까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비판 지점에 비유와 좀 더불어서 우리 학생은 수학 4점짜리 풀이가 기똥차. 어떻게 이런 생각을?
씨발, 가우스의 환생 아니야? 이렇게 막 하면서 푸는 막 접근 방식도 남달라. 남들은 이렇게 안 푸는데 얘는 되게 창의적으로 푸네. 신기하다. 그래서 정답을 봤더니 마지막에 항상 계산 실수 하나를 실수해갖고 풀이 과정은 정말 창의적이고 완벽한데 마이너스 1을 써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를 안 쓰고 1만 써가지고 틀려. 뭐 이런 식의 실수를 계속해. 가회 선생님이 이제 맨날 애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가회 선생님이 애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애는 막 수학 4등급을 못 벗어나. 그래서 학부모가 이제 가회 선생님한테 커피 한잔 하시죠? 해갖고 네 어머니 커피 한잔 하시죠. 다 했어. 근데 우리 애가 수학도 잘한다고 하고 좋은 선생님도 붙는데 왜 항상 4등급을 못 벗어날까요? 애가 계산 실수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고치라고 그 돈 주고 당신 쓰는 거 아닙니까? 태치동 1타라면서요. 계산 실수 왜 못 고쳐요? 수학 문제 제가 풀었어요? 아니 문제 제가 풀었어요? 문제는 당신 딸이 풀었어요. 문제는 당신 딸아들이 풀었는데 왜 저한테 난리세요? 내가 계산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 실수까지 한번 잘 한번 할 수 있도록 커버해보겠다. 일단은 창의적인 계산식에 본인이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에너지를 혹시 다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심리적인 뭐 압박감 있는 건 아닐까, 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또 검토도 한번 해보라고 하고 할게요. 이게 정석적인 답변인데 그쵸. 어쨌든 그 감독님이 어쨌든 우리 아이를 맡겼는데 애가 뭐 문제를 잘 풀면 뭐합니까? 정답을 잘 찍어야지. 그게 안 되는 거는 감독님 탓이 맞죠. 근데 너무 감독님을 욕하는 것 같아서 하나의 변을 하자면 수비 지표가 좋은 것도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맞아요. 맞아요 진짜. 공격은 개인 기량 플러스 그 동선 정리가 K리그에서는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비는 순수하게 감독의 체급도 커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레벨은 당연히 필수인데 수비는 감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언제 느꼈냐면 개판이던 수비진 안익수 감독님 오고 나서 주르륵 맞춰지는 거 보고 좀 느꼈어. 물론 안익수 감독님 시절에도 우리 팀이 수비 지표가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리그 꼴등은 아니었잖아. 그때 느꼈어. 감독 한 명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똑같은 선수단인데도. 그래. 어쨌든 수비 안정화를 해놓은 거 감독님의 공이죠. 나는 우리 팀의 수비가 정말로 허허벌판이었던 시절. 그렇지.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하는 중앙 미드필더들 실수 연발하는 거 이게 프로? 라고 생각하면서 축구 봤던 적도 있고, 저 경기 보다가 코로나 시절에는 이렇게 맞지. 이거? 마스크 이렇게 쓰고 축구를 볼 때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보다가 전반 15분 만에 수비진 때문에 이 마스크 여기까지 올리고 들어 누워갖고 황현수 나가면 깨워라 이러고 진짜 경기 보기 싫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던 서울의 수비진을 공고하게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는 팀으로 만든 거 김기동 감독의 공이죠. 그쵸. 이거는 인정해 줍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팀이 안정화된 건 알겠어. 그 적어도 얘네가 축구를 못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발전해야지. 그렇지. 근데 사실 또 웃긴 게 뭐냐면 수비는 발전했다? 그러니까 이거 골 때리긴 해요. 공격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수비는 발전을 했어. 매년 하나씩 고치는 건가? 그래. 저기에서 이제 소마틱 그로스님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포획 감독님의 선수 기용의 교체 득을 봤죠. 전준 선수가 혈이 터졌죠. 그쵸. 근데 김기동 감독님도 선수를 어쨌든 바꾸고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김기동 감독님이 잘 바꿉니다. 공격진은 답이 안 나오니까 막 바꾸고 있는데 맞아. 이제 그마저도 안 되니까 맞아.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외부에서 영입까지 해줬어요. 그쵸. 이번에 쥐어줬어요. 해줬죠. 이제 진짜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런데 뭐 작년과도 비교를 해보면, 동시기에 비교를 해보면 김민호 감독님의 또 변명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손점 높은데? 놀랍네요. 근데 작년 17라운드 성적이 진짜 개꼴박일 때였어 이때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이때가 막 그때 온갖 커뮤니티에서 김기동 감독님 이쯤 되면 김기동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님이 가장 도배됐을 때가 17라운드 끝나고 였어. 근데 작년과 저의 마음가짐이 좀 바뀐 게, 작년에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김기동 감독님이 성적이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을 때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지금 김기동 내쫓아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김기동 감독님을 협박하자. 감독님, 저희가 우승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감독님이 우승 선언을 하셨잖아요. 3년 안에 해보이겠다. 저는 그 말 믿고 있으니까 1년을 좀 기다려주자. 근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흐름이면 당연히 팬들은 작년보다 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경질 뭐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왜? 일단 봐야 돼요. 그래, 아직 강등권 아니잖아. 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진짜 중요합니다. 결과가 진짜 중요한데 그나마 다행인 건 과정을 살렸다. 그러니까 과정을 살리고 결과가 박았으면 그래. 근데 희망 고문도 고문이야. 그렇지. 근데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할 수밖에 없어. 아. 결과도 받고 과정도 박았으면 진짜 화가 너무 났을 것 같은데. 그쵸. 여름 이적 시장까지가 마지막 코인을 이제 쥐어줄 수 넣었다. 있을 것 같아요. 이 팬심으로 이게 이 코인이 김기동 감독님의 다른 하트를 찾아서 떠나는 신컨이 될지 아니면 스택스강의 뱃사공 카론에게 쥐어주는 노잣돌이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래 1코인 남았다 정도는 있거든요. 사람마다 코인의 개수는 다르지만 저는 아직까지 1코인. 저는 근데 그 생각했어요. 강등권이 아닌 이상 올해는 경질 안 당할 거예요. 올해는 잦은 사태 엔딩은 없을 건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8등으로 끝나거나 7등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내년 초에 잘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는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올해는 진짜 3등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반등이 야금야금 작년처럼 할 게 아니라 후반기에는 보여줘야지. 언제까지 그쵸. 재수 없는 거 타령할 거야. 그러면 김규동 감독님 사비 써가지고 굿하세요. 그치. 굿이라도 해. 상암 돌아다니면서 굿이라도 하시던가 진짜로. 아니면 맞지. 그거 합시다. 상암 어쨌든 대감비 필요하잖아요. 그쵸. 종교 화합회를 상암에서 하자. 아. 잔디 안 밟는 대통합.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북측 그 N석에는 뭐 기독교 다 모여. 그래서 이석에는 이석에는 불교 다 모여. 불교 다 모여. W석 이제 반 잘라가지고 저쪽에는 원불교 주고 이쪽에는 카톨릭 모여갖고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가. 대감비 내고 얼마나 좋아. 대감비도 벌고 대신 대감비를 좀 싸게 해줘. 싸게 해주고 잔디 안 밟는 선에서. 마지막에 한마디만 추가해. 여기 FC 서울 구단이 잘 되게 각자의 신에게 좀 빌어주십시오. 하고 이슬람교를 믿는 서울 선수가 있다면 그때 이슬람도 한 2명 정도 초빙해. 원정석에다가. 원정석에다가 그 정도 성의를 좀 보이란 말이야. 킥보드에서 종교 멋있게 했대요. 효과가 있었다고? 효과 없었다고. 이 와중에 잔디 없다고. 잔디 걱정해야죠. 해야죠. 잔디는. 무조건. 근데 올해는 무조건 진짜 3등, 2등 이렇게 그러니까 우승 후보가 아닌 건 맞았어. 그치. 내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클린말라 와도 아직 아니야. 아니야. 그 3등 해야지. 3등을 벗어나는 순간 그거는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둬도 7등 하는 애를 데려다 놓고 비싼 가해 선생님 모셔다 놓고 똑같이 7, 8등 하고 있으면 왜 가해를 시켜? 그쵸. 그럼 가만히 냅두지. 진짜. 돈 안 들고 가만히 냅두는데. 그쵸. 현상 유지가 되는데 3등 정도는 하라고 감독님 모신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름 이적 시장을 봐야 되고 그러면 작년과 뭐가 차이 나길래 이렇게 연속 선상을 가져가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을까? 작년 후반기랑 뭔 차이가 있을까? 작년 후반기랑? 그러니까 작년 그 홈 5연패 이후 반등각을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상스로 갔던 그 축구와 지금 왜 다시 작년 초로 돌아와서 이게 허덕거리는 축구 하고 있을까? 대체 뭔 차이가 있길래 이 연속성을 못 가져갔을까 우리가? 진짜. 한창 잘할 때 우리 말하는 거지. 일단 일류첸코의 부재가 가장 크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일류첸코가 후반기에는 그렇게까지 잘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류첸코는 일류첸코였어. 골을 뒤지게 못 넣었던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 영향력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었어. 그 시절 그때 경기를 본 분들은 이해해줄 거라고 믿어요. 이거는. 그리고 어쨌든 전방에 공격수가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 그리고 그 공격수가
괜찮은 놈이냐 아니냐, 지금까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냐 안 됐냐의 그 무게감 차이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로 볼을 투입하는 횟수가 달라진다니까. 근데 이게 작년에는 롱볼 성공률이 나쁘지 않았어. 롱패스 성공률이 리그에서 적어도 중상위권 이상에 들어갔었어요. 상위권에 가까웠었어. 이번 시즌은 거의 뭐 최하급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봐도 사실 선수들의 자신감에서부터 티가 나는 거지. 전방으로 우리 팀은 때릴 수가 없다라고 상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근데 결국 졸업을 해보면 동기간 동안 줄어든 지표는 실점률. 그렇지. 그러니까 수비는 탄탄해졌는데 그쵸. 또 동기간 동안 줄어든 거는 득점. 작년에는 기대 득점 55개에서 54개의 득점을 했지만 올해는 훨씬 하회하는 이제 득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24시즌, 그러니까 동기간은 아니에요. 24시즌의 기대 득점 값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결국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딱 눈에 띄는 건 일류첸코의 유무. 그렇지. 근데 일류첸코만의 탓일까? 그것도 아니지. 그건 그렇게 아니지.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작년 일류첸코는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가서는 골을 못 넣었습니다. 스플릿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골을 진짜 못 넣었어요 그때. 진짜. 근데 어쨌든 상반기에 일류첸코는 득점을 9개를 넣어줬단 말이야. 크지. 근데 올해 우리 공격진들 정한민, 둑스, 조영욱 골 2개밖에 못 넣었잖아. 그러니까 일류첸코 한 명분의 역할을 3명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나왔음에도 못해주고 있는 거는 크지. 그리고 24, 25 시즌의 동기간의 득점 수 차이는 딱 일류첸코가 넣은 골 개수만큼인 9개 차이가 나잖아. 이게 사람들이 일류첸코라는 선수가 왜 팔았냐? 그래, 파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 저도 판매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쵸. 일류첸코와는 아름다운 이별이 맞다. 선수가 더 뛸 수 있는 무대로 열어주고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하자 했는데 결국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그쵸. 이게 가장 큰 문제. 결국 득수 선수의 적응기, 뭐 조영욱 선수의 기용 실패, 그리고 조영욱 선수로 안 된다고 했으면 빠르게 해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결국 그 해답을 못 찾고 어리버리하면서 날려버린 시간, 이건 다 감독님 탓이죠. 그쵸. XG 값은 선수 탓이 맞아. 그치만 안 되는 걸 우긴 것도 감독님이 맞아. 이건 감독님의 실수가 맞아. 그렇지.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작년에 그 연속성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이승모랑 최준을 저는 꼽고 싶은데 최준 선수가 그 훈련소에서 그 기초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좀 이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 몸이 좀 망가진 상태에서 시즌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승모 선수도 시즌 개막 후에 작년 후반기에는 사실 이승모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FC 서울이 좋은 승점 획득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올 시즌 전반기에도 이승모 선수는 좀 아쉬운 활약을 보였었고 최준 선수도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공격수를 프리시즌에 아예 데려가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수가 사실상 조영욱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영욱을 썼던 거고 다른 공격수들을 적응을 시키려고 해도 그 앞에서 경합을 해주고 연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17경기 동안 플랜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이 공격진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클리말라 영입됐고 2주 동안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이 진짜 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맞춰서 클리말라 적응시키고 그리고 조금씩 경기에 내보내면서 K리그에 완벽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저도 많이씩 해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그렇겠죠. 저는 조금씩 적응도 아니고 잘하는 선수는 적응이 필요 없습니다. 원큐에 간다. 원큐부터 잘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2주 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얘가 리그에서 잘하기를. 기도만 하면 돼요. 어차피 훈련이야. 뭐 어차피 알아서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잘 하시겠지. 인정. 씨발 메시가 인조잔디에서 패스 못 하겠다고 합니까? 그래. 맞네요. 메시 MLS 가면 인조잔디 구장들도 있고 물론 인조잔디라서 안 나오는 그 경기들도 있지만 뭐 떡잔디든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메시 풀어놓으면은 메시처럼 하잖아. 그쵸. 그래. 적응은 저 같은 5등급짜리 친구들이 그래. 하는 변명이에요. 잔디가 짧다. 아들 시험 잘 봤니? 공부 잘하는 애들 난이도고 지랄이고 그쵸. 잘 봤어 이러고 들어가지고 채점해요. 나 같은 애들 오늘 옆자리 새끼가 샤프를 계속 딸깍딸깍 걸려가지고 진짜 옆자리 새끼가 다리를 그렇게 떨어가지고 이거 아니야. 왜 여기 고사장은 왜 이렇게 책상 걸상이 낮은지 모르겠어. 돈값 해야지. 그쵸. 저는 이제 꺼내놨습니다. 돈값 해라 걸게. 오랜만이네 그거. 이승모 선수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이승모 선수의 이제 폼도 폼이지만 정승원 선수를 3선으로 오판한 게 좀 컸다. 지금은 3선을 그렇게 크게 부르짖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류제문 황두윤이라는 그 조합과 황두윤의 성장이 없었다면 지금 서울이 아마 무리를 해서라도 3선을 샀겠. 클리말라 대신에 김봉수 영입에 목매쓸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감독님이 이 조합을 찾아냈지만 감독님은 황도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 아, 그치. 라는 생각도 해요. 그쵸. 저는 오히려 감독님은 황도현한테 감사한 것보다 류제문 선수한테 더 감사해야 그지. 생각해요. 그 둘 조합에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사실 류제문 선수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거의 보여준 게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승모 선수가 폼이 많이 떨어지고 류제문 선수 폼이 많이 올라와서 황도현 류제문 조합이 나올 거야라고 하면 작년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 없을걸요? 거의 그 정도인데 난 지금 제일 걱정이 류제문 선수 깨질까봐. 그러니까 이거 깨지는 순간 진짜 큰일 나 우리. 그러면 최준이 3선으로 가고 이시영 선수가 나올 텐데 김진아 선수나 박주일 선수도 돌아왔으니 뭐 그렇게 시프트를 하고 그쵸. 기성용 선수가 돌아와주면은 아마 류제문 선수나 황도현 선수가 숨통이 좀 트이긴 할 텐데 빨리 돌아와주길 바라야죠. 이승모 선수랑 기성용 선수가. 근데 뭐 그 시즌 초반에 허덕인 거는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 그 연속성을 못 가져간 건 이것도 좀 있다. 근데 어쨌든 감독님이 이것도 공이긴 공인데 정승원 선수 2선으로 돌리면서 경기 중에 시프트를 써서 3선으로 내리는 모습도 보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선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교통 정리 중원 교통 정리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모든 공을 다 덮고도 남는 이 골 결정력 이건 감독님 탓이 전 있다고 봐요. 계속 똑같은 얘기 도돌이표이긴 한데 선수들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가 수많은 비유를 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조합을 17경기째 못 찾은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독님 돈값 해라. 돈값 해야죠. 그쵸. 연봉 많이 받으실 텐데. 그 공격 전개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운 걸 보자면 사실 서울이 정말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많은 건 맞는데 XG 값 중에 상당수까지는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소나기 슈팅도 때리다 보면 전체 XG 값은 높아지거든. 그쵸. 무수가 커지면은. 근데 슈팅은 어쨌든 경기당 20개씩 때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결국 거기서 0.5, 0.05짜리 그러니까 XG 20개 가까이 때리고 있는 슈팅 중에서 0.05짜리 XG 값이 쌓이면 그것도 무시 못할 수치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잘 만든 슈팅의 XG 값 대비로 우리가 골을 실제로 전환하지 못한 거는 의외로 대여섯 골 정도고 나머지는 의미 없는 슈팅이 쌓인 XG 값. 그러니까 더미 XG 값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감독님의 공격의 세부 전술 부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쵸. 그러니까 XG 값의 그 총 값에 공격수 탓인가? 이 지표만 그렇게 보면은 통계에 오르죠. 그쵸. 얘기하세요. 박스 안에서 때려야 됩니다. 공.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요즘에 하도 그 멤버십 라이브나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스탯 하도 보니까 느낀 건데 XG 값이 이게 골 때리는 게 우리가 XG 값이 뻥튀기 됐다고 처음엔 나도 생각을 했다. 근데 우린 XG 값이 뻥튀기 되지 않았어요. 나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슈팅을 20몇 개 때리는데 XG 값이 1점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슈팅이 XG 값이 뻥튀기 될 만한 슈팅들도 없었어요. 0.01, 0.01 다 0.01 바치야. 0.01 바트 가끔 하나 이거 진짜 좋았던 슈팅이지 하고 들어가 보면 0.09, 0.1 진짜 이걸 못 넣었던 거 그 정도 돼야 0.2. 그러니까 결국 박스 근처에서 논다고 해서 경기를 지배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럼 전북은 경기를 지배 안 했어? 그것도 아니긴 하죠. 전북은 경기 지배했어요. 왜? 상대팀에게 부담을 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점유율이 지배가 아니에요. 슈팅 수가 우세가 아니야. 상대팀이 얼만큼 부담을 느끼느냐가 문제. 근데 그 부담을 느끼느냐의 문제는 X값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점유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슈팅 수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나타날까요? 승점. 그렇지. 부담은 승점에서 나타나요. 진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야. 경기? 야 점유율 아무리 높아봤자 뭐해? 그럼 바날이 지금 야 지금 바날이 지금 가르디올라 세계 제치고 축구를 지배했어야죠. 맨시티 감독하고 있어야지. 바날이 쓰는 홀란드를 봤어야지 우리가. 기억난다. 바날 그 시절. 야 슈팅 수가 높은 축구가 짱이라고 했으면 허정무 감독님이 국가대표 감독님 하고 있어야지. 슛 때려야죠. 슛. 어쨌든
골대 앞까지 가게 하는 거는 감독님의 역량. 거기서부터 선수들의 역량. 이거 오케이. 근데 골대 앞까지 가서 선수들이 못 넣었을 때 플랜 B를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감독님의 역량. 그렇지. 그러니까 감독님은 그 전작까지를 비판하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팬들은 그 뒤에 거를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알겠어. 감독님 억울한 거 알겠어. 우리도 억울해. 그쵸 진짜. 오케이 알겠어. 감독님 억울하겠지. 근데 내가 감독했어요? 역으로 가는 거네. 좋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 감독님도 내가 공격수 했어요? 쟤네가 뛰었어요. 그쵸. 근데 골을 못 넣는 걸 어떡해? 라고 하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내가 감독했어요? 나는 팬이고 뭐 제가 전술 짰어요? 감독님이 짠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 그럼 김기동 게임 모델은 뭐라고 보나요? 박스 타격. 박스 타격 플러스 나는 저거. 저는 높은 풀백. 저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양쪽 풀백을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키는 거가 이제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박스 안에서의 숫자를 늘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불성설이라 해야 되나? 어폐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루카스 여기 있고 정성원 여기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항상 여기서 하는 게 똑같아요. 이 두 선수, 여기서 김진수랑 루카스 하는 거, 여기서 정성원이랑 최준 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이게 달라지는 게 없고, 부분 전술이 뭔가 좀 더 다양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시켜서 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맨날 똑같이 루카스는 공 잡고 드리블하고 쳐받고 있고, 그 다음에 김진수는 옆으로 돌아뛰는데 루카스가 안 내주고 계속 드리블하고 또 뺏기고, 이게 최근 들어서 조금 개선된 모습은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 돌아뛸 때 그 타이밍 맞게 내주고, 아니면은 김진수가 여기서 침투하는 루카스한테 타이밍 맞게 주고 루카스가 드리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여기도 최준이 맨날 수비 앞에 2명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 나와요. 여기서 정성원이나 문선민 받아요.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주고 다시 또 일로 와요. 루카스 와요. 이거 그냥 무한 반복. 그냥 그러니까는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슈팅을 때릴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여기서만 슛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안익수 감독님 축구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안익수 감독님의 축구는 공산주의다. 모두가 공평하게 공을 만져야 된다. 그게 안익수 감독님의 축구다. 그치. 모두가 행복하다. 경기를 졌으면 어때? 그 경기에서 뛴 선수들은 공평하게 공을 만질 기회를 얻었으니 선수들은 행복하지 않았겠느냐. 약간 플랩 소셜 매치식 축구인 거지. 약간 그거 아닌가요? 아이돌 프로듀싱 그거 하는 거 마냥 파트 분배하듯이. 그렇지. 약간 항상 안익수 감독님 딱 그랬잖아. 최전방 공격수도 크로스를 올리고 윙어 170짜리 윙어도 헤딩을 하는 세상이었지 거기는. 커스포엑 감독님의 축구는 거대한 시장, 그 작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기업 중심의 성장이죠. 꼼파뇨와 티아코를 노려라. 전진우는 노동자예요. 수준급 노동자. 꼼파뇨는 거대 기업인 거고. 전진우가 열심히 굴려가지고 기업에게 떠먹여주면 승점이 나와요. 경제 성장률. 근데 안익수 씨 감독님의 축구는 모두가 공을 평등하게 갔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왜? 평등만 했으니까.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는 뭘까? 올 시즌 전반기까지 봤을 땐 부지런한 공산주의? 다들 열심히 무언가는 해. 공을 조금 더 만지고 싶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동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거대 기업이 없어. 그러니까 위에서 뭔가 열심히 해. 자본주의가 아닌. 뒤에서 받쳐주는 우리 인민들도 열심히 받쳐줘. 든든해 아주 그냥.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런 거 아닐까요? 게임 모델이라고 하니까. 경제에 좀 비유해보자면.
좀 맞네요. 성실한 공산주의다. 그럼 야잔을 올릴까요? 야잔을 잠깐 올렸다가 야잔을 잠깐 내려. 어쨌든 위에서 공은 돌았죠? 그쵸. 지상 공중 경합하려는 뭐 야잔 잠깐 올렸으니까 공중 경합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상대 수비수들이 긴장을 했죠. 그쵸. 야잔이 내려가면 또 언제 올지 올라가지고 긴장을 하겠죠. 어쨌든 공격진에 공은 돌았죠. 어쨌든 활로는 야잔식 경제학. 야잔 경제학. 야장 경제학 좋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진짜 그치. 야잔 근데 야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매경기 나오더라. 진짜 매경기 나와. 그래요. 저도 골을 넣게 해주는 게 감독이라 생각해요. 근데 소마틱 그로스님이랑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서울 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의 책임의 집수가 몇 %이냐. 그렇지. 그거를 따지는 거지. 지금 우리의 빈공에 감독님의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쵸. 이상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나는 감독님과 선수의 잘못 중에 몇 %의 비율을 따진다면 난 감독사에 선수 6. 나도. 난 이 정도. 나도 똑같아. 비슷해요 저. 그러니까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는데 책임은 선수한테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절대 감독님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 때문에 팬덤 사이에서 의견이 좀 갈리고 싸움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감독님, 그러니까 솔직히 6대 4 정도면 감독님이 잘못 비율 꽤 높게 보는 편일 거예요, 저도. 그렇지. 그리고 누군가는 아니지 선수가 한 8 정도 잘못했지 감독 한 2 정도. 정말 극단적인 사람도 있겠죠. 감독이 뭔 잘못했어 이렇게. 그쵸. 뭐 의견 존중합니다. 뭐 아예 선수가 다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감독이 다 잘못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근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감독님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진 못하. 그렇지. 당연하죠. 감독이니까. 그렇지. 공장에서 사고 나면 누가 옷을 벗어요? 매니저죠. 안전관리소장이 옷을 벗어요. 책임 그 사람이 져요. 왜? 옛날에 그 신사의 품격에서 장동건이 존나 멋있는 대사 하나 치잖아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고용하는 사장에 있는 이유는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야. 왜? 내가 책임을 지니까. 너는 책임 안 져도 돼. 사장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책임을 지는 위치라서 그런 거야. 감독님에게도 똑같은 거죠. 감독님 억울하다고 하실 수 있죠. 실제로 억울해 보여요. 왜 억울하겠지. 근데 아까도 이제 계속 같은 얘기 이제 반복인데 감독님도 억울하니까 우리는 뭐 2경기 빼고는 다 우리가 주도했다. 선수들 어쨌든 좀 선수들이 골을 못 넣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 내가 뛰었어요? 얘네가 뛰었어요. 근데 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독 내가 했어요? 감독님 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론은 하나예요. 골. 골 많이 넣으세요. 골을 넣어야죠. 이로 가나 저로 가나 어디로 가나 결론은 다 똑같이 간다니까. 골 많이 넣고 이기세요. 수비는 어차피 지금 잘하고 있잖아. 딱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A매치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슈팅 개수 줄어도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슈팅 시퀀스에서 걸리는 시간인 것 같아. 올라가서 소유해도 슈팅 많이 때려도, 그러니까 나는 굳이 박스에 들어왔다 다시 나오는 선택지를 만드는 게 싫어. 박스에 들어갔으면 때려야지. 그치. 어떻게든 일단 때리고 그리고 또 굴절돼서 코너킥을 만들고 다음 상황 만들면 되니까.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아까 오프닝 때 J리그 얘기를 좀, 일본 선수들도 그걸 해요. 박스에 공을 넣어. 선택지가 애초에 박스 안에 있더라고. 은근히 사이드 쪽으로 공 돌리는 거 찬스가 뭐냐면 앞에 이미 2명이 있고 중앙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았어. 이 길에다가 뚫는 선택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치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크로스 올 타이밍에는 사이드로 빼. 아니면은 사이드 공간이 많이 열렸을 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좁은 공간에도 사이드를 빼잖아. 거기서 이제 무게중심 옮겨 놓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본 축구가 되게 직관적이었거든요. 저는 아기자기하다고 해서 복잡할 줄 알았는데 적어도 세레소 오사카랑 시미즈 에스퍼스 그 경기는 되게 직관적이었어. 얘네는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얘네는 도전적인 시도도 굉장히 높게 자주 하고, 근거가 확실할 때는 그 다음 플랜이 다 보여요. 상대도 알아, 우리도 알고. 여기는 사이드 줘서 크로스 올리겠네? 왜냐면 다 같이 뛰어들어가는 타이밍이니까. 그럼 그렇게 해요. 지금 공간이 열렸는데 저기다 가운데 넣으면 좋겠네 할 때 넣어요. 근데 물론 잔디가 좋아서 그런 거야.
걔네들 공격 그 도미넌 그 공격 시퀀스에서 걸리는 시간 진짜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되게 재밌는 거야. 나는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나도 김민동 감독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들이 골을 못 넣어? 그럼 일단 박스에서 간결하게 하라고 주문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양발잡이들이 왜 중용을 받는 거를 생각해보면 결국 얘네들은 온몸이 무기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그 생각의 흐름이 짧을 거 아니야. 왜냐 나는 왼발로도 찰 수 있고 오른발로도 찰 수 있고 머리로도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박스 안에서 간결하게 하면 할수록 수비가 대응하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저는 거기서 차이가 좀 난다고 보는데 결국 서울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논스톱 슈팅이 없는 게 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맞아요. 넣어주고 뻥 차는 게 없고 넣었어 돌려. 그쵸. 넣었어 각 안 나와 돌려. 난 이게 좀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위치에서 슈팅을 차면 XG 값은 0.0으로 잡힐 거야.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차면 안 돼? 그냥 논스톱으로 때리면 안 돼? 잡아놓고 때리거나 논스톱으로 때리거나 그 위치에서 그 수비에 쌓여있으면 똑같은 XG값 나와요. 걔가 각을 어떻게 만들었고 찼냐 이건 안 들어간단 말이야. XG값에 위치와 상황 그리고 수비의 위치 이런 걸 따지는 거라서 그쵸. 그럼 그냥 논스톱 슈팅으로 때리자고. 그쵸. 오히려 그 잡는 그 찰나의 순간 그래. XG값 낮아질 거예요. 그 동작에 노이즈가 끼면 상대 수비도 막기 쉬울 거 아니야. 차라리 논스톱 슈팅도 좀 때려보고. 그쵸. 그 힐킥 주는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뭐 근데 받았으면 차라고. 나는 슈팅 많이 차는 것도 좋지만 슈팅을 많이 차는 와중에 논스톱 슈팅을 박스 안에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좋습니다. 거기서 박스 안에서 터치 많이 가져가봤자 상대 수비만 더 촘촘해지지.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 또 얘기할 것도 많긴 한데